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범불안장애 이름만 들어도 약간 이게 무슨 병이지 하고 알쏭달쏭 할 것 같은데 범을 불안해하는 네, 아재 개그 잘 봤습니다. 네.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일상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범불안이죠. 네, 그렇죠? 모든 거에서 불안해져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이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공포 때문에 지장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치과를 갔는데, 치과 어렸을 때 다 무서워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드릴로 잉 갈잖아요. 가는데 혀가 잠깐 갈렸어요. 진짜로요? 쬐끔. 어머.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저는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치과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 드릴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혀를 가는 곳인데. 그 뒤로부터는 항상 치과에 가면 혀를 오늘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이 생각하고 다녔는데, 잠깐 딴 얘기 같지만 그냥 작은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마치 이렇게 모든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어서 치과 자체가 전체 불안이 돼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범불안장애인가요? 범불안 장애를 이 범불안장애는 불안장애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불안장애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공황장애도 하고 사회공포증도 했고, 또 이제 분리불안장애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전에 강박증도 이제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불안장애를 모두 다 섞어 놓은 것이 모두 다 모아서 만든 게 범불안장애다. 아주 사소한,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도 진짜 일어날 것처럼 불안한 것이 범불안장애.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을 범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층 건물에 올라갔는데 고층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 다리를 걸어가서 지나고 있는데 다리가 떨어질까봐 걱정,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 사고가 나서 다칠까봐 걱정, 혹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사고를 낼까봐 걱정, 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힐까봐 걱정, 꼭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이 다치게 될까봐 걱정, 이것도 일종의 분리불안 장애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범불안 장애의 어떤 불안의 주제들이고, 그거랑 동반하는 어떤 신체적인 사인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공황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식은땀, 약간의 질식감, 뭐 메스꺼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늘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나 두통 이런 데도 이제 항상 좀 늘 많이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기 때문에 항상 피로감도 좀 심하고요. 기분도 항상 조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것 같이 좀 날카로운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안과 불안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사인들을 총체적으로 범불안 장애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 다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에 1%도 안 일어날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을 좀 들어보죠. 비행기 못하는 사람 보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물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비행기로 사망한 사람보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가 훨씬 많고 비율도 훨씬 높은데, 부정적인 아주 적은 확률에 대해서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범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양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고를 재앙화된 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가 진짜 큰 재앙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사고가 이 범불안장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지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범불안 장애가 병원에 잘 안 와요. 일단 신체적인 증상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두통이나 여기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심장 아프고, 네, 두통, 목 통증, 근데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제 호흡곤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 호소가 많아서, 다른 여러 이제 내과나 혹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을 보러 다니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생활에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공황장애 하나만 있어도 밖에 혼자 나가는 게 두려운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건물에 들어가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풍 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진 나라라서 확률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거의 안 걱정을 하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막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생활에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고층 건물도 못 가지, 지하철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지하철도 못 타지, 자동차도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도 못 타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정말 우울감이나 위축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는 게 이 병이 다른 병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범불안 장애 증세 때문에 우울증 너무 심하고 잠을 너무 못 자고 뭐 그렇게 돼서 좀 다른 게 굉장히 심해지면 그때 보통 정신과 내원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정신과로 오고,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걱정하고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하죠. 늘 항상 불안하니까. 그 정도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가 점점 생활에 제한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이제 정신과로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은 사람 정도로 이렇게 그냥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병원에 오셔서 약 먹을 때도 달라요. 약 먹을 때도 네. 약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많아서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잘못되는 아니냐, 거 아닌가. 의존성 생기지 이제 않냐, 물론 그런 중독되지 걱정을 않냐. 정신과에 대부분 오시는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서 네. 거기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해요. 약을 먹는 거를 하지를 못할 정도로 뭐 이를테면 진료실을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물어보고 나갔다가 또 물어보고 전화가 또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걱정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세요. 진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참 진짜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범불안 장애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사실 치료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선화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를 좀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범불안 장애는 그런 신체 증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과각성이 돼 있어요. 두근두근 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할 때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하는 분들은 뭐 다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즉 근육이 수축돼 있고 경직돼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 아파요. 이제 그런 게 다 어떤 긴장 불안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잠재우고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빠른 게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도록 특히 이제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물 치료를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그런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요즘도 뭐 건물 못 들어가요? 뭐 엘리베이터 요즘도 못 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 요즘 엘리베이터 타네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걱정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길 건너고 옛날에는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막 저 차가 와서 나 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이미지 떠올리고 했던 분들이 그런 거를 그냥 서서히 까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건너시고 운전하시고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양주 선생님은 또 어떤 치료법이 좀 있을까요? 네, 나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안이 먼저 왜 이렇게 불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를 설명을 좀 드려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앞으로 뭔가에 있을 어찌 보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걱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현재 처한 당면한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회피하고 싶고 이런 현재 상황이 주는 애매한 상황을 걱정함으로써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네, 자기도 모르게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은 무의식적으로 표면에 있는 이제 걱정인 거고 깊은 곳에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진짜 걱정을 덮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불안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불안할 수 있음이 당연한 거고, 아까 비행기 사고가 잘못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논리적인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감각이나 행동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의 정도가 조금씩 범위가 넓혀져서 너무 많은 범불안 이 범주에서 조금
조금씩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불안장애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불안장애는 네. 결국 치료 방법이 하나는 이제 약물 치료, 대개는 이제 세로토닌 계통을 건드리는 약물 치료와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공황장애가 됐든 뭐 범불안장애가 됐든 사회공포증이 됐든 이제 대부분의 불안장애에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히 범불안장애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다가 보면 다시 되돌이표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심층적인 치료를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불안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 외에도 기계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로 자기장 치료를 해서 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꽤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뇌는 이렇게 뇌가 작용을 하는데 뇌의 전기적 신호가 있습니다. 뇌의 전기적 신호는 내가 임의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해지면 이런 수준이 달라지죠. 이런 뇌의 전기적 신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뉴로 피드백이란 그런 비약물적 치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이렇게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병원 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